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언어를 접하면 발음이나 억양 측면에서 이점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8년간 해외 유학을 하면서 또 들어와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보다 보니 영어 유치원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국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교육에만 올인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어 유치원에 당장 보내지 않아도 우리 아이의 영어는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실제 경험과 자녀 교육 노하우를 솔직하게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왜 영유를 평생 안 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아이들의 언어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변 부모님들을 보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임만 가도 우리 아이는 어느 유명 영어 유치원 다녀요 라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왜 보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주변에서 다 보내니까, 혹은 발음,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잡아주면 좋다니까 정도의 막연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8년간 미국에서 유학도 해보고 또 한국에 돌아와 10년 넘게 아이들을 지도해보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영유가 아이들에게 발음을 비롯한 표면적 영어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가 모국어 체력, 즉 한국어, 독해력, 사고력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영어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학업이 심화될 지점에 한계가 올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목격을 했죠. 제가 유학생활 8년 차에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영어는 결국 학습 도구이자 언어이지만 모국어로 사고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 과제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논문과 학술 텍스트를 이해하고 에세이를 써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한국어로 탄탄히 다져진 사고력 기반으로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철학 수업에서 과제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나 문장 자체는 해석이 됐지만 정작 그 맥락과 의미를 스스로 정리해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느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어로 된 책을 충분히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부족했던 탓이 컸던 겁니다. 결국 영어 이전에 모국어로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면 영어 능력도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무리 영어를 일찍 시작해도 한국어에 기반을 둔 사고력과 독해력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영유가 만능이 아닌 3가지 이유도 이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어 분위기 아직 안 자란 상태에서 영어만 강조하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나 박지성 선수 아버지도 공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무리하게 기술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리를 다치면 성장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영어 유치원도 비슷합니다. 5세에서 7세 아이들에게 너무 영어 발음, 파닉스, 회화만 강조하면 정작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으며 사고력을 키울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가 Hi, how are you?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은 귀여울지 몰라도 왜 이 주인공은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질문을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채 자라면 이후 심화학습 단계에서는 곧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도 느낀 건 어떤 언어든 근육이 자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국어 독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힘을 기른 뒤에 영어를 본격화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영어도 늘더라고요. 근육이 성숙된 후에 기술 훈련을 시작하면 부상 없이 성장하듯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게 제가 영어를 10년 가르치면서 얻은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흥미는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목적 없이 조교계에만 매달리면 금방 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되면 발음이나 인사말은 금방 늘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 스스로 영어가 재미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학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특히 5세에서 7세 정도면 아직 놀이와 호기심을 통해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문법, 단어, 발음 교정 위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노출되면 아이는 영어는 공부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영어가 단순 공부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게임이나 스토리텔링 방법을 쓰고 있지만 어떤 영어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분량 많은 워크북에 매달리는 분위기도 실제로 존재하죠. 이렇게 흥미보다 시켜서 하는 공부가 더 강조되면 아이는 2, 3년 뒤에 슬슬 영어 지겨워 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본격적으로 학습량이 늘어야 할 시점에 이미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생각보다 장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만 발음, 회화 실력을 올리는 게 전부라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제 학부모 중 한 분이 유명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6살부터 아이가 일상적인 회화를 곧잘 하더라며 처음엔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반쯤이 지나자 아이가 집에서 한국어 동화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한국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이 약한데 영어 발음만 좋아진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상담을 해오셨죠. 결과적으로 집에서 한국어 읽기 습관을 다시 잡아주고 영어 노출 비중을 조금 줄이니 몇 달 뒤부터는 아이가 한국어 독해나 사고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영어 표현도 더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육이 자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둔 덕분에 더 큰 성장이 가능해진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얻었던 발음, 회화 능력만 보고 계속 밀어붙였다면 나중에는 국어든 영어든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년 유학하면서 영어로 대하는 건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만했었죠, 저도. 그런데 대학에서 학술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 그리고 에세이나 논문 형식의 글을 써야 할 때, 의외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사고하고 정리해본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죠. 저는 중학교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했다 보니 한국어로 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깊이 있게 토로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영어로도 깊이 있는 글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맥락이나 배경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로 습득한 느낌이랄까요? 결국 이후에 한국어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웠고 그게 영어 능력도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유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모국어로 쌓은 근본적인 사고력이 진짜 영어 실력을 부양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균형 잡힌 학습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유치원만 보내놓고 여기서 다 해주겠지라고 믿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어 유치원은 발음, 회화 위주, 어떤 곳은 파닉스나 리딩 위주, 커리큘럼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모국어 학습을 병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국 부모가 집에서 한국어 독서와 대화를 충분히 시켜줘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영어만 듣고 오면 집에서는 쉬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 한국어 책 읽기 시간은 자연스럽게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 독해력, 표현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영어만 학습하게 되고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국어, 영어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그리고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은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잡되 우선순위는 모국어 근육이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설계하는 건 영유만 보내서는 힘들 수 있고 결국 부모가 로드맵을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영어 노출되면 발음도 좋고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지 않을까? 라고 반박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조기 교육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는 하죠. 5세에서 7세 무렵에 영어를 접하면 억양과 발음이 빨리 잡히고 거부감 없이 편하게 익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즉 언어 근육이 미성숙 시 무리한 영어 교육은 역효과다.
두 번째, 흥미가 떨어질 위험이 있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학습 로드맵 부재 등을 간과하면 결국 발음만 그럴싸하고 깊이는 부족한 반쪽짜리 영어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초등, 중등, 고등 과정으로 갈수록 영어는 시험과 학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죠. 이미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집에서 부모가 한국어 책을 읽어주고 대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하루 종일 영어만 접했으니 집에서는 한국어로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유를 보내냐 마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모국어와 영어를 균형 있게 익히도록 도울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3남매에게는 영유 대신 집에서 한국어 독서와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영어는 놀이식 학습과 가벼운 노출 위주로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한국어 실력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을 유학하고 또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보며 내린 결론은 영어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평생 언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독해 사고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 찬일쌤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토대로 모국어 근육 더하기 영어 근육을 균형 있게 키우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8년간의 미국 유학 경험과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쳐온 실무 경험을 모두 녹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로드맵을 제안해드리고 있죠. 영어 유치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는 요즘 제가 영유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국어 독해와 사고력, 흥미 유지, 그리고 균형 잡힌 학습 설계가 함께 가야 아이가 영어를 평생 즐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영유를 안 보내면은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충분히 한국어 책을 읽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영어는 자연스럽게 놀이, 동영상, 가벼운 스토리북 위주로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꽤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제가 영유가 만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 근육이 아직 덜 자란 상태에서 무조건 영어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한계가 올 수 있다. 두 번째, 흥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조기 교육이 아이를 학습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보다 균형 잡힌 학습 로드맵을 학부모가 설계해주지 않으면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뿌리가 약해질 수 있다. 제가 3남매 아빠로서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쳐보니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발음만 좋아서는 안 되고 결국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국어 독서와 부모, 자녀 대화 시간이죠. 영어는 결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가 평생 학습과 진로에서 활용해야 할 오래가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고 조급함보다는 즐겁게 균형감 있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찬일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